암에 걸린 남편을 모른 척할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남편의 병 간호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점점 쇠약해지던 남편이 휴대전화만 보면 혈색이 돌더라고요. 아유 재밌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나 몰라. 여보, 또 휴대전화 봐? 누구랑 대화하는데 그래? 아니야. 그냥 저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 뭔데 재밌는 얘기가 뭔데? 나도 좀 가르쳐줘. 뭔데? 그게 말이야. 예. 저 어떤 사람이 영화 시사회에서 김태희를 본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느낌이더래, 김태희가. 근데 그 옆에 있는 자기 와이프를 본 거지. 그랬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씹어 먹고 있다는 거야. 오징어? 어. 아이고.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고 자긴 너무 웃겨. 아유 아무튼 당신 위트 유머 센스는 진짜 안아줘야 돼. 오징어를 이렇게 오징어. 참 재밌다. 그렇게 늘 저에게 웃음을 주는 남편이었는데 그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 남편 휴대전화에 이상한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저에 대한 뒷담화였습니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혹시 많이 아파? 자기야, 당신이 호 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응. 그나저나 오징어 같은 자기 와이프는 아직도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얼른 사라져야 내가 우리 자기 병문안이라도 갈 텐데. 그러게 있잖아. 내가 어제 오징어라고 대놓고 얘기했거든. 아이고 근데 못 알아들어. 진짜? 아니 집에 거울 없대? 어떻게 자기 욕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지? 하여간 우리 자기 위트 유머 센스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병간호하느라 씨름하는 저를 두고 시시덕 때문에 뒷담하던 내 연여와 남편. 이 사실을 남편이 사망한 뒤에 안 게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합법적으로 내 연여에게 응징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 남편분 진짜 너무했네요. 화났겠다. 분노 유발 멘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결혼 20년 차인 아내 A 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2021년 남편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면서요. 아내 A 씨는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 병 간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1년 뒤인 이듬해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떠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A 씨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녀 B 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예,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이것저것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은 남편의 휴대폰에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주고받았다. 그런 문자가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남편이 생전 B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이 수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고 투병 중에도 내연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메시지에서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도 좀 가득했고요. 그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이 아내의 병간호 태도를 비난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이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 남편의 불륜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헌신적으로 간호하던 아내잖아요. 그런 아내를 둘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웃었다는 거. 이 배신감 어떡하지? 그렇죠. 네. 너무하죠. 맞습니다. 이 고민하던 아내는 여성 B 씨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하지만 이 B 씨는요 내연 관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고 이후의 관계도 남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거라고 맞섰는데요. 결국 이 같은 여성의 태도에 아내 A 씨는요 상간 소송을 좀 제기했지만 이 여성은 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재판정에서도 여전히 내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B 씨는요, 이 법정에서도 내연 관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머. 또 오히려 가해자의 유족인 이 A 씨에게 배상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버젓이 내연 관계였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너무 아내로서 황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문자 증거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아내의 손을 굉장히 확실하게 들어줬습니다. 아, 잘 됐네. 네,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이 내연녀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봤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간호하던 아내에 대해 욕설까지 한 점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본 것 같아요. 네. 정신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상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이 정신손해이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5천만 원 인정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이 손해가 컸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새롭게 안 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구나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두 명이 함께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 명이 사망했더라도 나머지 한 명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외도 관계를 알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유품 정리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배우자의 장례식장까지 그 내연녀가 왔다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급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했을 때 네. 이제 사고 처리도 필요하고 이제 뒤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핸드폰을 뒤지면서 내연 관계를 확인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감 자체는 그때 당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소송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만약 그렇다면 핸드폰으로 나눈 메시지 그리고 사진들 그런 것들을 전부 증거로 수집해서 소송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진짜 열심히 병간호했는데 그 아내를 그 내연녀와 같이 이렇게 뒷담화했다는 게 너무 괘씸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식에 맞고 정의에 네. 맞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외도 상대와 나의 험담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인 맞아요. 고통이 크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하고요. 뭐 외도 정황이나 기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밝혀지고 난 뒤에 태도 이런 것들도 중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연녀가 사과를 하긴커녕 오히려 자기는 뭐 성폭행을 당한 네.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자료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한 점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을 한다면 위자료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결과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맞아. 피해자와 조정이나 합의로 인해서 원만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사서 위자료를 맞아요. 증액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분명히 판결 영향에는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 소송으로 간 사례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률 상담 SOS 이번 사연은요. 20년간 바람 피우다 사망한 남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우리 박수림 씨께서 네. 좀 들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50대 여성이 보낸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내입니다.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여성과 20년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외도를 들키자 집을 나가더니 상간녀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상간녀가 너무 미워서 머리채 뜯고 화도 내보았지만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해코지를 당할까 봐 소송을 못 냈는데 사망한 이후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전 이 사건 꼭 승소했으면 좋겠어요. 네.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승소해야죠. 싶네요.
네, 어떻게 어떻습니까? 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겨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승소할 가능성이 아니라 사건 자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아, 가능성. 그래요? 왜요? 왜요?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 소송 결국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소멸시효가 있어요. 안날로부터 3년 이런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를 해야지 이 소송이 소멸시효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이 아내가 남편 장례식장에 찾아와 내 언니의 머리채를 뜯고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내 언니가 뭐 음성을 녹음했다라든가 사진이라도 찍어놨다.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 아하. 이런 증거라도 있으면 그때는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뒤에 소를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고 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도과됐다고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또 3년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네. 3년 전에 장례식장에서 머리채를 붙잡았으니까 3년보다 훨씬 전에 이걸 알았다 이렇게 보는 네, 거구나. 그쵸. 예. 그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막 싸울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소송을 준비했을 텐데 이 그랬어야 억울하고 되는데. 분통해서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상간자 네.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 766조에 의해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굳이 상간자 소송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묻고 살겠다, 뭐 아이들 때문에 좀 참고 살겠다 이랬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게 남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간자 쪽에서도 3년이 지났다라고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위를 묻으려면 적어도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